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견례를 하다가 예비 시댁과 저희 아빠와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면서 사람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 사위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결혼식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말았네요. 시부모님의 행동들 하나하나에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시댁 집안은 저에게 꽤 많은 걸 바라셨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 하나는 잘 데려왔네. 확실히 배운 집안일수록 풍채가 다르다니까. 경아씨 부모님들께서 사업을 꽤 크게 하고 계신다는 말을 내 아들한테 들었는데 재력이 상당하시다고? 내 아들이 그렇잖아도 경아씨 집에 다녀왔었잖아. 집이 엄청 좋다고 아주 난리더라. 경아씨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면 우리도 신분 상승하는 건가? 내 꿈이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평생 소원이거든.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이젠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은데 문제가 돈이지 뭐야. 항상 뭐만 하려 해도 돈이 발목을 잡으니 경아씨가 보는 것처럼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네. 경아씨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되는 거 우리 집안은 무조건 찬성이거든. 결혼식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치르고 싶은데 언제가 좋을까? 말 나온 김에 이번 주에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고. 경아씨 부모님들도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셨으면 하지. 경아씨도 나이가 있으니 하루빨리 일정을 잡고 싶으실 거야. 이번 주 주말에 만나는 거 어때? 글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워낙 바쁘셔서 일단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 달 정도는 돼야 시간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정확한 건 은퇴씨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언니 집에 빈 방이 남아 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얼마나 크길래 방이 남아요? 저도 나중에 놀러 가도 돼요? 오빠만 보고 왔다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나도 전원주택 생활해 보고 싶은데 구경이라도 하게 놀러 가면 안 될까요? 어차피 결혼하실 거잖아요. 은퇴 씨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장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도 남들처럼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시모는 겸손하기까지 하다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왔다고 저를 상당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엄청난 재력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남들과 똑같은데 그 사람이 너무 과장되게 얘기해서 제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저희 집안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싶어 하셨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돈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는 점점 거부감이 들어서 저희 집안에 대해 말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예비 시댁에 있으면서 느낀 건 저를 며느리로서가 아닌 돈으로 보고 계시는 듯 보였고 머릿속에는 온통 시댁에서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제가 난처한 상황인 줄도 모르고 옆에서 예비 신랑은 시모의 칭찬에 들떠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보는데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게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를 배웅해 주겠다며 뒤따라온 그 사람은 옆에서 눈치도 없이 저를 따라오면서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자기 집안 식구들의 칭찬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앞만 보며 걷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한테 제가 느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은 거야? 초면인데 어쩜 그렇게 다들 예의가 없으셔? 집안에 대해 궁금하신 건 물어보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집안과 엮어서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둥 며느리 덕에 신분 상승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하셨잖아. 내가 은태 씨랑 결혼을 하면 며느리가 아닌 돈줄이 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우리 식구들은 그냥 당신이 며느리로 들어온 걸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인데 뭘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으셨지. 그런데 말씀하시는 사이사이에 그런 것들을 바라시던데? 은태 씨는 그동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나는 보고 느낀 대로 가족들한테 얘기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결혼하면 어차피 전부 다 알게 될 사실들 아니야? 오히려 내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서운한 부분들이 더 많았다고.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잖아.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그런 걸 꼭 둥글게 얘기하셨어야 돼. 누가 봐도 당신 집안은 잘 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인데 굳이 그걸 숨길 필요가 있냐는 거야. 제가 시부모님께 서운한 부분에 대해 얘기하자 예비 신랑 또한 저희 부모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들에 대해 꺼내 놓았고 처음으로 저희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성격 차이가 드러난 상황이었죠. 결국 그날 길거리 한복판에서 저희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그 사람 앞에서 등을 보이고 말았네요. 그 사람 또한 저에게 상처받았던 게 있었는지 저를 붙잡지는 않았고 그날 이후 서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그 사람과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 않았었는데 아침 출근길에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온 거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아 차를 타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 제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저도 진심으로 다가온 그 사람의 행동이 싫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관계는 다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상견례 날짜를 다음 달 말일에 계획을 잡았고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시더니 단둘이 만나길 원하시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여쭤보자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셨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저번에 내가 경아 씨한테 했던 말들에 오해가 있는 듯해서 미안한 마음에 식사나 한 끼 하자고 불렀어. 전화로 밥이나 먹자고 하면 경아 씨가 괜찮다고 할까봐 이렇게라도 해서 나오라고 한 건데 괜찮지?
나는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오해할 줄은 몰랐네. 설마 우리 가족이 경아 씨 집안에 기생충처럼 붙어 살겠어? 우리도 그렇게 못 사는 형편은 아니야. 그냥 경아 씨가 주택에 산다고 해서 나도 그런 곳에 살고 싶었다는 말을 했던 것뿐인데 내 입방정 때문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둘 사이까지 안 좋아져서 너무 마음이 쓰이더라고. 상견례 전에 이런 오해들을 풀어야 서로 웃으면서 볼 수 있지 않겠어? 내 아들이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살도 많이 빠졌다니까. 둘이 있던 오해들은 다 풀었다며? 서로 살다 보면 이런 오해들로 인해 상처받는 일은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 그럴 때는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제일인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얼굴 보면서 저녁이나 함께 하자고 했던 거야. 그래야 경아 씨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응어리를 풀지 않겠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안 그래? 예비 시모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최대한 분위기를 좋게 풀어가려 하셨어요. 보통은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해결을 하시려 했던 시모의 행동은 제 마음을 풀어주게 만들었네요. 그렇게 시모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그날은 별일 없이 좋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시모는 상견례 때 보자고 제가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시곤 시모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첫날에 뵀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침착하시면서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도 어느새 첫날에 상처받았던 일들은 머릿속에서 전부 지워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를 하기 위해 양가 집안은 약속 장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먼저 도착을 하셔서 저희 가족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와 엄마가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네요. 예비 시모가 저희 아빠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엄마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시모에게 여쭙자 제가 아빠 옆에 서서 편을 드니 시모는 아빠에게 막말을 퍼부으시다가 분위기를 살피시더니 저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상처되는 말들을 뱉으셨고 저희 집안을 기생충이라고 하셨네요. 내 아들이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쳤던 거구만. 하마터면 별것도 없는 집안의 며느리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뻔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내가 볼 일이 좀 생겨서 우리 가족들 먼저 보내고 뒤늦게 오지 않았다면 완전 사기 결혼 당할 뻔했잖아. 내 말이 틀렸어요? 왜 아무 말도 못 하시죠? 저 사람이 내 앞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바탕화면에 너 얼굴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라며 오늘 상견례가 있다고 주차 관리를 하면서 웃고 있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내가 다짜고짜 화부터 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데 오늘 일은 그냥 못 넘어가겠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세요. 일단 진정부터 하시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뭘 들어가? 내가 우리 아들이랑 너랑 결혼시켜준다고 했니? 벌써 다 봤는데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주차 관리인이 엄청난 재벌이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또 우리를 속이려 들게? 내 아들이 그럼 그렇지.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나한테 좋게 말을 해줬던 것 뿐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희 집안이 정말 재력이 있는 집안인 줄 알았다. 오히려 그쪽이 딸 덕에 신세 고치려고 저희한테 기생충처럼 빌붙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말이 좀 심하시네요. 주차 관리인으로 일을 하는 게 뭐 어때서요? 저는 이 일을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이런 걸로 차별하고 있는 그쪽이 오히려 더 질이 떨어져 보이는걸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취급을 받은 건 또 처음이네요. 오늘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는 저도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못 볼 꼴을 봤는데 굳이 들어가서 서로 얼굴 맞댈 필요 있겠어요? 경아야, 정말 천만 다행이다. 우리가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면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저도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저희 아빠가 주차 관리원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갈 줄은 전혀 몰랐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봐.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는 집안과 한 식구로 지낼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자기 인생을 걸고 그런 집안의 식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재력 좋아하시네. 가진 건 쥐뿔도 없는 것들이 고귀한 척 배운 척 하고 있어? 아들한테 상견례 파투 났다고 당장 전화부터 해야 되겠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꼭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핸드폰을 꺼놓고 있더라. 나는 내 식구들 데리고 나갈 거니까 들어올 생각 절대 하지 마. 너한테 상견례 비용 청구할 거니 그런 줄 알고 있어라. 그리고 사기꾼 집안이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딱 기다리고 있어. 알겠니? 예비 시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빠가 주차 관리인을 하는 게 욕을 먹어야 할 정도로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고 시모는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가셨어요. 엄마도 그렇고 저 또한 시모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당황스러워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빠는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며 상견례 자리로 들어가셨고 저희는 걱정되는 얼굴을 보이며 아빠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댁 식구들한테 저희 집안을 욕하며 화를 내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서자마자 저희 아빠를 본 예비 시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경악을 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분은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총장님이시잖아. 저번에 견적 넣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내 말을 흘려듣고 보려고 하지도 않더니만 결국 이런 일을 저질러? 아이고, 총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못 알아보고 말을 함부로 한 것 같네요. 저를 아시나요? 저는 그쪽을 오늘 처음 보는데요. 제가 지금 들어온 건 제 딸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려고 온 거니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나가지 않겠습니다. 총장? 당신 방금 저분 보고 총장이라고 얘기했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여기 식당 주차 관리인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우리를 속였다니까. 총장이 쓸데없이 여기서 주차 관리를 왜 해? 할 일이 그렇게나 없나?
저희는 그쪽 집안한테 내 아들 넘겨줄 생각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죠. 당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입 좀 다물고 있어. 아까 우리가 들어올 땐 못 뵀었는데 총장님이 여기서 왜 주차 관리를 하고 계셨나요? 저희 아빠가 왜 여기서 일을 했겠어요? 여기 식당이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이에요. 제가 은태 씨한테 먼저 설명해 주려 했는데 어머님 닮아서 그런지 먼저 설레발치면서 자기가 좋은데 알고 있다고 상견례 장소를 예약해 놨다고 했는데 마침 저희 부모님 식당을 예약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얘기하려 했었는데 한창 점심시간이라 아빠가 바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주차 관리를 해주시려 하시다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앞뒤 자르시고 무작정 어머님 혼자 판단하셔서 상황을 안 좋게 끌고 가셨잖아요. 저희한테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귀를 닫으셨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우리가 집제로 납품하고 있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신 분이시잖아. 내가 그래서 저번에 당신 세워두고 얼굴 잘 익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총장님, 저희가 못 알아봬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 것 뿐이니 제발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일로 저희 식재료 납품 거래 계약 파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총장님 학교에 납품하는 걸로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시면 저희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시부가 정색을 하면서 애원을 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신 시모는 저희 아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고 시모는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고 저희 아빠한테 막말을 하셨던 거에 대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는지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몸을 돌리셨고 시모는 그런 저희 아빠를 붙잡기 위해 급하게 문 앞으로 달려가 석고대죄를 하셨네요. 시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애원하셨지만 이미 아빠 마음은 굳게 닫혀버리신 상태셨어요. 시모는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다며 저와 그 사람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지 말아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으셨고 그 사람은 깊은 한숨만 내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모와 아빠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네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오늘 이 결혼에 대해 반대할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 그쪽 아드님이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눈빛에서 욕망이 가득한 걸 느끼게 되었고 몇 번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저희 딸과 결혼을 굳힌 이유가 집안의 체력을 보고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멀리에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특별한 것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길래 제가 사람을 잘못 본 줄 알고 있었죠. 얼굴 한번 본 거 가지고 그쪽 아드님의 전부를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 딸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인사 온 첫날 결혼을 허락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에게 파일 하나가 전송이 되었더군요. 그리고 그쪽 집안이 저희 가족에게 접근하려는 이유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제가 그동안 딸 교육 하나는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아빠는 핸드폰을 꺼내 들어 녹음된 파일을 재생시켰고 상견례장 안에 그 사람과 예비 시모의 대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처음 듣게 된 저와 엄마는 예비 시댁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저한테 보였던 행동들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솔직하게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 아버님도 그렇고 경아도 집안에 대해 뭐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숨기려는지 모르겠어.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 자기가 가진 걸 빼앗기게 될까봐 조심성이 남들보다 지나치거든. 내가 봤을 때 그쪽 부모들이 시켰을 거야. 그렇지 않고선 너랑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하러 숨기겠어? 확실한 건 그 사람들은 재력이 많다는 거야. 엄마가 촉이 얼마나 좋은지 너도 잘 알고 있지? 네가 경아 데리고 오기 전에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대박 하나 물었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딱 보고 알았다니까. 우리 아들이 큰 거 하나 물고 왔구나. 우리 집안도 이제 신세 좀 고치고 제대로 된 인생 살겠구나. 그런 부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흥분을 해선 내 속마음을 경아한테 들키고 말았지 뭐냐.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잖아. 여자들은 무조건 먼저 다가오는 걸 좋아한다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과거의 일은 어느 정도 무마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너랑 경아가 헤어지기에는 그동안 싸워왔던 시간들이 짧지 않으니까 그게 아까워서라도 받아주게 되어 있지. 나도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줘야 결혼 이후에 더 많은 걸 뜯어낼 수 있으니까 하고 싶진 않았지만 밥 한 끼 사줬다. 경아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다가왔다고 느꼈는지 아주 좋아 죽더라. 작은 관심이 그 사람들을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야. 결혼도 사회생활이다. 얼마나 잘 물고 빠는지에 따라 들어오는 게 달라지는 거야.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식장에 발만 들이면 우리 인생도 이제 꽃피는 날이 온다고. 내 아들 힘들게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이제야 제대로 된 효도를 하는구나. 내가 걔들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엄마 말만 잘 듣도록 해. 제대로 된 거 큰 거 하나 물어서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아보자고. 이제 한 가족인데 그쪽이 가진 재산은 우리 거나 마찬가지다. 확실히 엄마가 인생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정말 시키는 대로 하니까 경아가 바로 녹아내리더라고. 역시 여자는 여자가 잘 아는 것 같아. 내가 엄마가 원하는 전원주택 하나 제대로 마련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걔가 나한테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빠져 있어서 쉽게 해결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동안 두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저를 대했던 거고, 저는 그런 시댁 집안에 속아 며느리로 들어갈 뻔 했던 거였죠. 저희 아빠는 항상 의심이 많으신 분이고, 말수가 적으셔서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으시는데, 그 사람을 저희 집에 인사시킨 뒤 사이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을 때 아빠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저희 가족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하시길래 그때부터 아빠의 말대로 항상 입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예상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너무 큰 배신감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말았네요. 예비 시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상태로 저희 가족을 멍하니 바라보셨고, 예비 신우는 결혼은 물 건너갔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 아빠 앞에서 용서를 구하시던 시모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시곤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곤 싹 변해버린 얼굴로 저희 아빠를 바라보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말을 퍼부으셨네요. 아들, 이제 그만 연기해도 되겠다. 이 짓 하는 것도 더러웠는데 차라리 잘 됐네. 나는 뭐 좋아서 이러고 있었는 줄 알아? 가진 것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싫어서 내 아들한테 미행을 붙여?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보다 그쪽이 더 무서운 사람들 같은데? 이래서 그쪽 딸이 시집이나 가겠어?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결혼을 시킬 수나 있겠냐고. 평생 자기 부모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겠지. 예, 너 이거 하나만 명심해라. 원래 남보다 가족이 더 무서운 법이야. 우리를 철저하게 속이고 미행을 붙였는데 너한테는 사람 안 붙였을 것 같니? 사생활 전부를 보고받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제 그만하시죠. 어차피 진심을 알게 됐는데 더 더러워질 필요가 있겠어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안 변한다더니 역시나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때의 모습이 확실했던 거였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지만 본심을 드러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예비 시부였던 분은 저희 아빠한테 매달리며 학교에 들어가는 식재료와 상견례는 별개이니 같이 엮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지만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엄마를 데리고 식당에서 나가셨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안 사람들의 며느리로 들어가 전부 빨리고 있었겠죠.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안 떨어질 뻔했던 그 사람들을 제거해 주신 아빠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빠는 그날 이후 그 집안 사람들이 학교에 납품하는 식재료 업체를 다시 조사를 하셨는데 그동안 학교에 납품했었던 학교 측에서 계약했던 상품의 품질과는 다르게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식재료들을 들여오고 있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은 최대한의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질 떨어지는 재료들을 학교 측에 넘기고 있었던 게 밝혀졌고 계약 기간 동안 발생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식재료 업체를 다른 곳으로 계약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만 봐달라며 용서를 구했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학교 측을 속여왔었기 때문에 아빠는 그 집안 사람들을 용서해주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처벌을 하고 모든 인연을 끊어내었으니 더 이상은 저희 가족과 엮이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론 잘해주는 척, 걱정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진심인 사람은 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 본심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게도 좋은 인연 다시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웃음 잃지 않는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